이번에는 변수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변수는 메모리에 기록되어 있는 객체를 대신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객체가 기억되어 있는 메모리에 붙여놓은 이름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리에 2000이 기억되어 있을 때, 2000이 기억되어 있는 곳에 price라는 변수명을 붙이면 2000 대신에 price라는 변수명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직익면체가 메모리의 어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2000이 기억이 되어 있을 때 2000이 기억되어 있는 이 메모리 공간에 price라는 변수를 지정을 해놓으면 2000 대신에 price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 2000을 활용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price라는 변수를 사용하면 그것은 바로 2000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변수와 비슷한 개념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 종로구 세검종로 7길 777이라는 주소에 대한중학교가 있다고 하죠. 이 대한중학교의 학생 수가 2000명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서울시 종로구 세검종로 7길 777이라는 주소에 20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냥 대한중학교에 20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주소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세검종로 7길 777이라는 이름 대신에 대한중학교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따라서 대한중학교의 학생 수를 표현할 때 대한중학교의 학생 수는 2000명이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대한중학교는 2000명의 학생들이 들어있는 주소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한중학교의 학생이 몇 명인가를 물으면 2000명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변수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변수의 데이터를 할당하는 것도 위와 같은 원리로 생각할 수 있다. 즉 price equal 2000이라는 명령문이 실행된 후에 price의 값을 물으면 2000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왜 변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물건의 원가와 구입할 개수를 이용해서 구입 가격을 계산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의 원가와 구입할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상품 1의 원가는 2000원이고 개수는 12개, 3,500원짜리 상품 2는 개수가 18개, 5,000원짜리 상품 3은 13개를 구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때 이렇게 구입한 구입가를 계산하려면 이와 같이 프린트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프린트 함수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린트 다음의 괄호 속에 인수가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인수는 지금 보니까 3개가 컴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화면에 구입가 이꼴 2000원 곱하기 12개 이꼴 이렇게 출력을 하고 컴마에 의해서 한 자리를 비운 다음에 2000 곱하기 12, 즉 24000을 출력하고 다시 컴마에 의해서 한 칸을 띄우고 원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구입가 이꼴 3,500원 곱하기 18개 이꼴 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35,000 곱하기 18의 값을 출력하고 한 칸 띄우고 원의 형태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개의 물건을 구입하면 이와 같이 3개의 프린트문으로 구입가를 계산할 수가 있지만
이게 30개, 50개, 100개, 경우에 따라서는 1000개 이렇게 수많은 물건을 구입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겠죠. 100개를 구입했다면 프린트문이 100개가 필요할 것이고 1000개를 구입했다면 프린트문이 1000개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프린트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때 변수를 활용하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구입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이용한 거예요. 자, price equal 2000.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rice는 위에서 얘기한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price의 첫 번째 상품의 가격을 기억을 시키고 n에는 개수 12개를 n에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price equal 2000 하면 price라는 변수에 2000을 저장하고 n equal 12 하면 n이라는 변수에 12를 저장했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은 프린트 함수죠. 프린트 다음의 괄호 속에 이 인수는 뭐예요? F문자열이라고 그래요. F문자열은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입가 이꼴 중괄호 안에 있는 price 대신에 2000. 그러니까 구입가 이꼴 2000원. 그리고 곱하기 중괄호 안에 n에 12가 여기에 대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price 1, 그러니까 2000원 곱하기 n 12, 12개 이꼴 price 곱하기 n 하면 24,000이 되겠죠. 그러면 24,000원 하고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품 1의 구입가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상품은 어떻게 하느냐. price에 3,500을 기억을 시키고 n에 18을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입가 이꼴 price 3,500 원 곱하기 18 이꼴 price 곱하기 n의 값 3,500 곱하기 18한 그 계산된 값을 출력하고 원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0개의 물건을 샀다면 이 세 개의 문장이 100번이 반복해서 실행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때에 이제 변수를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반복문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수가 왜 필요하냐? 이와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변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5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변수명의 첫 문자는 영문자나 밑줄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변수명의 첫 번째 문자, 여기는 T로 시작했고 여기는 밑줄로 시작했죠. 언더바로 시작했어요. 이와 같이 첫 번째 문자는 영문자나 언더바로 시작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 규칙은 변수명의 두 번째 문자부터는 영문자나 숫자나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수의 첫 번째는 영문자나 언더바를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영문자나 언더바나 숫자로 구성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규칙은 변수명은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사용하지만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된 같은 네임이에요. 첫 번째 문자가 대문자인 네임과 첫 번째 문자가 소문자인 네임은 서로 다른 변수로 취급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네 번째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수명의 길이는 제한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술해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보면 sum of sco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score, 총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수를 정해라. 다섯 번째는 프린트와 같은 예약어는 명령어로 사용되는 단어를 예약어라고 합니다. 미리 약속이 된 단어라는 뜻이죠. 이것은 변수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한글로 변수명을 만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영문자를 사용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